네, 페이지 60쪽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 첫 번째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표 자료 확인하기 볼까요? 자, 봉건사회의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구강 밑이니까 제후가 되겠죠? 자, 2번은 기사 밑에 들어가야 될 계층이니까 농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봉건제였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쌍무적 계약관계. 서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어기게 되면 반대쪽은 자동으로 파기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밑에 건축 양식입니다. 자, 이건 서유럽의 건축 양식과 비잔티움의 건축 양식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은 고딕 양식이 되겠습니다. 고딕 양식 꼭 기억해 줘야 될 게 뾰족한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생유리였습니다. 요거 두 개를 꼭 기억해 줘야 되겠고, 비잔티움 양식은 대표적으로 성소피아 대성당이 있고 거대한 돔 양식과 모자이크 벽화가 특징이었다. 서유럽과 동유럽의 비교를 반드시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눈에 정리하기. 자, 1번은 프랑코 왕국은 정성기가 카롤루스 대제였습니다. 카롤루스 대제. 자, 2번에 봉건사회 형성에서 주군, 봉신 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쌍무적 계약관계,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는 뜻이었죠. 쌍무적 계약관계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비잔티움 제국에서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사람이었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였고, 자, 수도인 4번은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자, 이곳이 나중에 비잔티움이 된다고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로마 교황은 프랑크 왕국의 누구에게 소로마 황제의 관을 주었는가? 카롤루스 대제에게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주었었죠. 잘 기억해 두시고, 2번 게르만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은 일찍부터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로마 영토 곳곳에 국가를 건설하면서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민족은 게르만족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네요. 1번.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는 주군과 봉신의 주종관계로 형성이 되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2번. 장원에서 농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노는 재산 소유 및 결혼이 가능하였죠. 자, 농노는 자유민의 성격도 있었으며 노예의 성격도 있었는데 재산 소유와 결혼은 가능했기 때문에 자유민적 요소였죠.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돼 있네요. 자, 3번. 중세 서유럽에서는 기사들의 영웅담이나 사랑을 소재로 한 기사도 문학이 많이 유행을 했었다. 이렇게 배웠었고요. 2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에 굴복한 카노사의 굴욕이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카노사의 굴욕. 이 카노사의 굴욕 이후에 교황의 권위가 점점 강화됐었죠. 자, 4번. 관련된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레오 3세는 성상 금지령을 발표한 사람이 되겠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을 저술한 사람, 유스티니아스 대왕제는 성소피아를 완성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볼까요? 동서 교회는 성상 숭배 문제로 대립하면서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비잔티움 제국의 그리스 정교로 분열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교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겠죠. 6번. 서유럽 세계에 해당하면 서, 비잔티움 세계에 해당하면 비라고 쓰면 되겠네요. 로마 가톨릭 서. 황제가 중심이다. 비. 모자이크다. 비. 장원 중심의 자급자족적 농업. 장원이니까 장원은 서유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는 다 했고요. 이제 객관식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도와 같은 민족의 결과로, 이동의 결과로 적절한 것은 돼 있네요. 1번 문제는 프랑크족,
게르만족의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결과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였다. 간단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줄 친 이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이네요. 자, 이 왕국은 게르만족의 여러 왕국 중 가장 강성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프랑크 왕국이 되겠죠. 이거는 프랑크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볼까요? 자, 1번 크리스트교를 탄압하였다. 로마가 되겠죠. 2번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다. 로마가 되겠죠. 자, 이거 두 개 다 로마 제국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비잔티움 제국,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 확장한 것은 이슬람 세력, 우마이야 왕조였죠. 5번 서유럽을 침입해온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이 5번을 해낸 사람은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카롤루스 마르텔. 이 카롤루스 마르텔이 이슬람을 막았죠. 근데 카롤루스 대제가 아닙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 3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인물 카드에서 가에 해당하는 왕으로 오른 것은 돼 있네요. 소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대부분 획득했고, 자, 소로마 제국의 황제 관을 받았다.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카롤루스 대제가 되겠습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꼭 기억해 줘야 되겠죠? 4번을 볼까요? 자, 4번. 자, 이 제도가 무슨 제도였죠? 봉건제였습니다. 봉건제는 쌍무적 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겠죠?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는 내용을 골라볼까요? 동서교회가 분리하였다. 관계가 없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였다.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자기 지역을 자기가 지켜야 될 이유가 생겼던 거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네요. 소수의 귀족이 라티푼디움을 경영하였다. 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그라쿠스 형제가 있었어요. 맞죠? 이것도 틀렸고. 서유럽의 이민족의 침입으로 혼란이 됐다. 자, 이민족의 침입? 대표적으로 노르만족이나 이슬람 세력이 되겠죠. 그래서 혼란해졌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지방 분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배웠어요. 지방 분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봉건제의 배경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중세 서유럽의 주군과 봉신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왕실과의 혈연관계. 자, 혈연관계가 틀렸죠. 혈연관계는 주나라예요. 중국의 주나라입니다. 얘들은 쌍무적 계약관계였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서로 의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 계약이죠. 다음 지방 분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방 분권. 다음 봉신이 주군에게 받은 땅은 장원의 형태로 운영되었고, 주군은 충성을 맹세한 기사에게 땅을 주어 봉신으로 삼았다. 주군과 봉신 개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자, 다음은 중세 서유럽의 장원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영주의 성이 있죠.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작지들은 주로 농노가 경작을 우리가 담당을 했었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방앗간이나 대장간이나 이런 교회나 이런 서유럽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면 농노는 영주의 땅을 경작하였다. 맞죠? 자급자족을 하는 농촌 공동체다. 맞죠? 사람들은 교회가 정한 달력에 맞추어 일했어. 교회가 생활의 중심이었고요. 영주는 재판할 때 주군의 간섭받았어. 주군의 간섭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대장은 영주예요. 자, 농노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영주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였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7번 개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서유럽에서는 클리니 수도원 등 일부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다.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었으며 부정부패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교회가 권력을 지향하게 되었다. 교회는 원래 종교인데 이 종교인들이 권력을 생각하면서 생활하게 되다 보니까 이러지 말자라고 하면서 개혁운동을 하게 되었죠. 이 개혁운동에 대한 배경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가 점차 세속화되었고, 자, 교황이 하일리 4세를 파문하였다. 자, 이거는 카노사의 굴욕이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이후가 되겠죠. 배경이니까 틀렸고. 3번 왕과 제후가 성직자 임명권을 차지하면서 권력이라는 게 생겼고. 4번 교회에서는 성직 매매 등 부정부패가 발생했고. 5번 교회가 장원을 경영했다. 그러니까 이 3번과 4번과 5번 전부 다 교회의 권력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되겠네요. 하일리 4세가 즉위를 했고 11세기 때 교황과 황제의 대립, 특히 성직자 임명권의 갈등은 우리가 카노사의 고려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가볼까요? 중세 서유럽의 배경이에요. 자, 중세 서유럽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롤랑의 노래, 기사도 문학, 피사 대성당, 파리에서 대학에서 신학 공부, 신학 대전, 토마스 아퀴나스. 자, 6번 성소피아 대성당에서 성사를 받는 아기. 성소피아 대성당은 비잔티움 동로마죠.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이 틀렸네요. 샤르트르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귀족 부부. 샤르트르 대성당은 대표적인 고딕 양식이 되겠죠. 그래서 서유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틀린 것은 6번 되겠습니다. 10번 볼까요? 자, 가 황제의 업적이네요. 자, 여기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적혀 있고, 요 비잔티움 제국의 가 황제의 업적이니까 전성기 황제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한 거는 우리 프랑크 왕국이 되겠죠.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예요. 카롤루스 대제. 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교황에게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 이것도 똑같이 카롤루스 대제가 되겠습니다. 프랑크 왕국. 이것도 프랑크 왕국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대립한 것은 하일리 4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밑줄친 부분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네요. 자, 서유럽의 가톨릭 교회는 게르만족에게 쉽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상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있던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이걸 성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 성상 숭배 금지령 때문에 발생한 거. 정답은 5번. 이렇게 종교가 분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상 숭배 허용을 했고, 얘들은 거부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그리스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어가 공용어.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 멸망. 자, 황제 중심의 지왕 집권체제 구축. 다 맞는 말이죠. 그리스 정교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로마 교황이 교회 우두머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황제가 교회 우두머리를 담당했었죠. 그래서 서유럽은 교황이 힘이 세고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힘이 세고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자, 13번 다음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돼 있네요. 자, 이게 성소피아 대성당이네요. 비잔티움 양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비잔티움 양식의 대표적인 것은 천장이 둥근 돔 형태고 모자이크 양식의 벽화가 등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벽 위에 거대한 돔이 있다. 기억이 맞고 내부에 모자이크 벽화가 있다. 기억 니은이 맞는 말이 되겠고, 이 디귿과 리을은 서유럽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서유럽의 미술 양식이었습니다. 정리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은 마지막 14번 볼까요? 자, 기억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슬라브족이 노르만족과 함께 세운 어떤 나라가 있어요. 슬라브족과 노르만족이 함께 세운 나라는 키예프 공국이라는 나라였죠. 이 키예프 공국은 지금의 러시아의 우리가 기원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러시아가
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고르면 되겠네요. 키릴 문자 사용한 거 맞고, 일반 성소피아 대성당이 아닌 그냥 성당 맞죠. 이 친구들은 비잔티움 제국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정교를 수용하였고요. 오늘날 러시아의 기원이 되었고, 서르마 제국의 계승자가 된 것은 프랑크 왕국이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서술형 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 1번입니다. 자, 서유럽의 세계 정치적 통일과 문화적 통합을 이룬 카를로스 대제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치적 통일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정치적으로 서유럽의 카를로스 대제가 서유럽, 서로마,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대부분 정복했다. 서로마의 영토 회복. 요게 이제 정치적인 내용이 되겠고, 니은 문화적으로는 이제 궁정과 궁궐이죠. 네, 수도원에 학교를 건설 많이 했죠. 학교를 건설하여 예술을 부흥시켰다. 이때 대학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종교를 공부하는 대학이나 법을 공부하는 대학들이 많이 생겼죠. 자, 2번 중세의 농노의 특징 3가지를 우리 적어 봅시다. 첫 번째, 재산 소유가 가능하죠. 본인의 재산이 소유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가질 수 있었다. 가정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혼인이 가능했다는 뜻도 되겠죠. 자, 그 다음 거주 이전은 불가능했다. 거주 이전을 하고 싶으면 영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했죠. 자, 3번 내려가서 가와 나는 중세 서유럽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돼 있네요. 자, 가와 나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나타난 것은 비잔티움 제국의 비잔티움 양식이 되겠고요. 자, 나에 나타난 것은 고딕 양식이 되겠죠. 자, 1의 특징을 2와 비교하여 쓰시오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1의 특징만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거대한 돔 형태의 지붕, 그리고 모자이크 양식으로 그려진 벽화가 특징이죠. 모자이크 벽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서유럽의 고딕 양식은 대표적으로 뾰족한 첨탑이나 아니면 스테인드 글라스의 생유리를 사용했다는 걸 추가로 적어 놓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트교 문화의 확산과 그 다음에 형성, 첫 번째 문제 확인해 봤습니다. 60초부터 63초까지니까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